그래서 일단 이 마포서 얘기를 하면요.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인 조사를 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출력해서 마포서에다가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수사관인데 내가 명예훼손 가지고 수사를 정말 수십 번, 거의 100번 이상을 민사니 형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명예훼손 사건은 말싸움. 이 말이 거짓이냐 아니냐 이게 싸우는 건데 이번 건은 말싸움할 게 없다. 전혀 말싸움할 필요가 없다 이번 건은. 자,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나는 애초에 윤석열 한동훈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서 당시 제2 최순실 태블릿을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서 촛불 운동가들과 함께 이들의 자백을 촉구하는 집회를 30차례 이상 개최했다. 특히 한동훈 집 앞에서 3번 집회했습니다. 한동훈 집 앞에서. 태극기만 따로는 2번 했고 촛불과 연합으로 한동훈 집 앞에서 한동훈 자백하는 집회를 제가 한마디로 5번 했어요. 5번. 근데 지난해 8월경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한동훈 등 검찰 규탄 집회 참여해서 거기서 피고소인 박선원을 소개받아 자리를 함께하기도 했다. 그래서 고소인 변희재는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의 전모를 설명했고 박선원은 아사히 신문사 기자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며 도와주겠다 나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박선원은 저를 국정원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의 공작원이라고 거의 비방 음해를 해놨는데 박선원 주장처럼 내가 막말로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다거나 내란에 동조한다거나 박선원이를 내가 끝장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만 변희재는 박근혜 탄핵 당시의 태블릿 조작을 8년간 파헤쳐왔듯이 이번 윤석열 탄핵 때도 그와 같은 조작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메모의 필적을 조사해봤을 뿐이다. 변희재는 태블릿 신규계약서 조작 사건을 다루면서 10여 차례 이상 필적 감정을 해본 경험자로 육안으로만 봐도 홍장원 메모의 가필 부분은 박선원의 필자와 유사했다. 여러 필적 감정원과 접촉해본 결과 예비 감정 단계에서 피고소인 박선원의 필적으로 조사된 결과로 나왔으나 민주당과 이재명의 협박이 두려워 전문 감정을 접은 업체도 있었다. 다행스럽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만 35년을 근무했던 대진문서감정원의 진명수 감정인이 감정을 수락하여 홍장원 메모 버전포의 가필 부분은 박선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으면 박선원은 다른 감정 업체를 찾아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발표하는 게 상식일 텐데 나는 홍장원과 만난 바가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가필을 하느냐는 몰상식한 대응만을 하기 바빴다. 그러면서 고소인 변희재를 마치 국정원의 공작에 의해 윤석열의 탄핵을 방해하고 내란의 공무원 인물로 허위 비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말과 말이 부딪힐 이유가 없다. 변희재는 오직 필적 감정 결과만을 발표했을 뿐이기에 수사기관은 홍장원과 피고소인 박선원을 구인하여 이들의 필적을 직접 조사해보면 되는 것이다. 특히 공개된 홍장원의 필적 또한 해당 사건의 홍장원 메모 버전포의 가필 부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홍장원의 필적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박선원은 홍장원과의 만남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둘은 계엄 당일날 새벽까지도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고 홍장원은 자신의 메모를 카톡으로 피고소인 박선원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박선원과 홍장원의 통화 기록까지 공개하며 둘이 통화한 바 없다고 공언하면서 카톡의 메시지 교환 내용은 절대 공개를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 둘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든 압수하여 카톡 메시지 교환 기록을 확인하면 이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홍장원 메모를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가필되기 전에 메모가 피고소인 박성원 쪽으로 전달되어 피고소인 박성원이 가필했든지 아니면 피고소인 박성원이 가필한 메모가 홍장원 측에 들어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마포서는 시간 끌 필요 없이 내주라도 즉각 홍장원과 피고소인 박선원의 필적 감정과 카톡 교환 기록을 조사하여 수사 기록을 발표하기 바란다. 이런 정치적 사건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끈다면 고소인 변희재는 마포경찰서가 불법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려는 세력 혹은 피고소인 박선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범죄를 은폐하려는 세력에 줄 섰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법적 책임을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팀에 반드시 물겠다. 다만 저는 이제 제 관할지가 마포여서 마포서에 고소했는데 이 박선원이 관할지가 여의도 영등포일 수도 있고 자기 지역구 수도 있어서 이게 이송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송될 가능성도. 그래서 만약에 이송을 하게 되면 보수 인사들 한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필적 감정을 해라. 그런 성명서를 내서 오래 끌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실제로 마포서에서 제가 조사받아 봤을 때
제가 뭐 고소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아, 이거 일부러 오래 끌 것 같진 않다. 왜 그러냐면은 박선은 이재명 쪽이잖아요. 이재명 이제 다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이 박선원을, 그래서 내각제 세력은 이 사건을 덮고 싶긴 하지만 태블릿처럼 몸을 던져서 막을 필요는 없죠. 왜? 태블릿은 내각제 세력이 직접 조작하는 사건이니까 지들이 맡고 있는데 이거는 박선원이가 있잖아.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가 이걸 온몸을 던져서 막을 필요 있어요? 지들이 그냥 보도 안 할 뿐이지 경찰에 협박을 하고 이걸 막을 세력은, 난 심지어 이 국힘당도 권영세, 권성동 이놈들이 이거를 공개하기를 꺼려 하죠. 이게 만약에 박선원 조작으로 확 드러나면은 윤석열을 주저앉히기가 쉽지 않거든. 지금 이 범내각제 세력은 이재명의 목을 치고 윤석열이를 자진 사퇴시켜야 되는데 이게 터지면 윤석열 쪽에 힘이 실려버리잖아요. 그럼 윤석열이가 자진 사퇴 안 해. 그럼 내각제가 파토나니까 이거 터지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들이 이 불법 조작의 공범이 될 것까지 각오하고 온몸을 던져서 막는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죽어가는 동시에 이 사건은 터져서 저는 다음 달 정도면은 뭐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터지면 민주당은 태블릿 PC를 터뜨리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민주당의 조작 사건이잖아요. 지들이 조작범으로 그냥 아작이 나는데 검찰의 조작을 지들이 은폐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결과잖아요. 정청래하고 박지원이 검찰의 조작 사건을 은폐해주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죽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이 정규제하고 대담해서 자기는 하려고 그랬다. 태블릿 조작 깔려고 그랬는데 정청래, 박지원 이런 애들이 막았다. 김어준, 문재인과 연결돼 있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죽어가. 내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작년 8월에 이재명 쪽에 태블릿 PC 깠잖아요. 검찰 끝장났어요 완전히. 그걸 정청래가 막은 거야. 왜? 이재명 죽이려고. 이재명 죽이고 지가 뺏어서 해먹으려고. 이 멍청한 이재명은 그것도 모르고 정청래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죽게 생겼는데 태블릿 안 까겠어요? 저는 이재명 쪽에서 아마 이 죽어가면서 계속 태블릿 깔 거라고 봅니다. 죽어가면서. 어차피 뭐 홍장원 멤버도 걸려 있는데. 그런 찰나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석방되면은 이재명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훨씬 더 세련되고 예리하게 태블릿 PC 문제를 터뜨려서 정돈을 하겠죠. 난 그렇게 되면 지금 보수는 하잖아요. 보수는 지금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근데 보수의 이 내각제 세력, 범 아스팔트 우파 보수는 하는데 내각제 세력이 안 하는 건데 나는 뭐 자연스럽게 이 김문수 장관 쪽에서 아마 보수랑 손잡고 터뜨릴 거니까 이 홍장원 메모랑 이 태블릿 PC는 이게 연동돼 있어요. 이게 뭐 순차적으로 터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